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환자들을 격리시켜 치료할 음압병실이 부족해 병원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반 병동을 음압병동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의 한 병원에 도입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동 입구에 천막처럼 생긴 차단막이 쳐져 있습니다. 송풍기를 작동하면 차단막 안쪽의 공기를 배관으로 빼내 기압이 빠르게 낮아집니다. 일반 병동의 기압을 낮춰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음압 병실처럼 만들어주는 병동 음압 시스템입니다. 음압 병동과 일반 병동 사이에는 이 같은 대기 공간이 있어 의료진이 드나드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미국, 중동 지역에서 선풍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사태 이후 발주 물량이 크게 늘고 있고요. 병실 13개를 갖춘 일반 병동 하나를 음압 병동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억 원 정도. 일반적인 음압 병실 구축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고 평소에는 일반 병동으로 쓰다 하루 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병동 3개를 소개했는데 앞으로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지금 다른 병동들도 이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미국산 병동 음압 시스템은 기업 연수원 등을 개조한 생활치료센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8,000명을 넘어섰지만 음압 병상은 1,000여 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빠르게 병상을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제주도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월소득 220만 원 이하 가정에 체크카드 형태로 50만 원씩을 지급하면 450억 원으로 도내 전체 가구의 40%인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산 햇마늘에 대한 산지 폐기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산 마늘이 산지 폐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국적으로 마늘 재배가 증가한 데다 지난 해산 재고도 남아 있어서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역 마늘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얼음 무른 만큼 자란 마늘 줄기가 순식간에 잘려져 나갑니다. 2달 뒤면 수확을 할 상태였지만 과잉 생산 우려에 산지 폐기가 시작됐습니다. 연해보다 작황이 좋아 수확에 대한 기대가 컸던 농민들은 실망이 큽니다. 속상하죠 뭐. 진짜 왜냐면은 이거 진짜 작년 9월 초부터 해가지고 물도 몇 번 주고 그다음 또 이렇게 애쓰게 인부비를 가지고 비늘도 끄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뭐 한심도 나오고 그럼 할 수 없죠 뭐. 올해 제주 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1,940헥타르로 평년보다 10%가량 줄었지만 전국적으로는 2만 5천 헥타르로 평년보다 2% 증가했습니다. 김치 수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산 마늘 5만여 톤도 재고로 쌓여 있는 데다 국내 소비도 침체돼 있어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실제 제주 지역 마늘 수매 계약 단가는 2,500원으로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마늘 500헥타르를 산지 폐기하기로 하면서 제주 지역도 102헥타르를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도 국내 시장 가격이 폭락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사전 면적 조절을 좀 하자. 아무래도 생산량이 감소됨으로써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겠느냐. 제주에서 산지 폐기를 신청한 농가는 670여 곳, 3.3제곱미터당 9,340원을 보전받게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마늘 수매 단가가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첫 산지 폐기까지 이뤄지면서 마늘 재배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연경관은 공공자산이므로 경관을 침해하는 개발 계획은 적정하지 않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송악산 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3년 정부의 첫 4.3 진상조사 보고서 이후 17년 만에 추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도내 26곳에서 집단 학살이 자행됐고 행방불명 희생자도 600여 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라산 중산간에서 제주시 아라동을 따라 흐르는 하천인 박성내. 4.3 당시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72년 전인 1948년 12월 21일 이곳에서 주민 96명이 집단 학살됐습니다. 당시 제주에 주둔하던 구연대는 이들을 총살시킨 뒤 휘발유를 뿌리고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살된 이들은 살려준다는 군의 귀순공작에 자수한 주민들로 마을을 점령한 무장대에게 살기 위해 먹을 것을 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전부 불태워 놓으니까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도 거기서 한참 그냥 이것도 여기도 시체 들러보고 여기도 들러보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불탄 것이 있으니까 아 이거 형님이다. 이렇게 50명이 넘는 주민이 한 곳에서 희생된 집단 학살지가 제주 전역에서 26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년 만에 발간된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희생자 수와 명단까지 확인됐습니다.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도 600여 명이 더 확인돼 4,200여 명으로 늘었고 신고를 하지 않은 희생자도 1,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165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군인, 경찰, 우익단체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피해 실태의 근거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앞으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도 추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아닌 재단 공인문서의 한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올해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로 오늘 개회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여야 원내대표의 4월 총선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책 논의와 함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대정 해상풍력발전 동의안 심사 여부는 오늘 오후 상임위 간담회에서 결정됩니다.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과 송악산 뉴 오션타운 개발 사업, 환경 영향평가서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각 정당의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 대신 SNS상에서의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의 무소속 후보까지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오영훈, 부상일 후보 사이에서 민중당 강은주 후보의 선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위성곤, 강경필 후보의 여야 1대1 구도인 서귀포시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의석을 차지할지, 통합당이 20년 만에 되찾을지가 관심입니다. 총선 대결 구도는 정해졌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선거 운동이 어렵다 보니 문자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홍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개성을 담은 이름의 유튜브 채널들을 경쟁적으로 운영하며 차별화된 공약 알리기에 분주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사회 출발 자체가 공정한 출발이 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등록금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게 가장 제2공항 건설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투자와 선순환 경제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한 가짜뉴스와
흑색 선전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사이버 전담반을 두어서 후보자의 비방을 하거나 그다음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각 후보 캠프와 정당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공공도서관도 문을 닫았지만 다양한 도서 대출 서비스가 마련됐습니다.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승합차 트렁크에 책 꾸러미들을 옮겨 싣고 차를 달려 작은 도서관에 도착해 예약된 책을 내려놓습니다. 주민센터에 마련된 책 바구니에도 주민들이 신청한 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까지 임시로 문을 닫은 가운데 도서관 휴관이 길어지면서 구석구석 도서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책 대여를 신청하고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책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시작 첫날에만 1,500건의 대여 신청이 접수될 만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책들을 모아놓은 자료실에서 훈증 소독을 실시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집에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책이라도 좀 읽으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좀 우울감을 조금 저희가 책을 통해서 조금 좀 감소를 좀 시키고자. 동해시는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곡동 주민센터, 공영 버스터미널 두 곳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기기가 있는데 신간 위주로 400권씩 들어있습니다. 도서관 회원들은 1인당 2권씩 24시간 언제든 빌릴 수 있고 반납도 빌린 기계에서 하면 됩니다. 동해시는 매일 주변을 소독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스마트 도서관에서 꼭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대출 기간은 똑같이 14일입니다. 모바일 기기나 PC로 전자책을 빌려보는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도서관 휴관 기간 통합 전자도서관의 도서 대출을 1인당 5권에서 10권으로 늘렸습니다. 영어 도서관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개하고 각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자제되는 시기 틈새 도서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척이나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날씨가 맑고 따뜻하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 텐데요. 다행히 오늘부터는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조길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만 대기가 조금이나마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날씨도 맑아서 따스한 햇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9도가량이나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8도를 가리키고 있고 서부와 남부가 7도, 동부가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19도로 예상되고요. 동부가 18도, 서부와 남부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은 1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전해상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종긴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큰 날들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강연호, 이경용, 강충룡 도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들 도의원은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혁신과 통합의 미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도당은 선거 조직을 확대하고 소속 도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안전조치 없이 선원을 잠수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장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항 남서쪽 220해리 해상에서 어선 추진기에 이상이 생기자 선원인 48살 박모 씨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채로 일상복을 입고 혼자 잠수해서 확인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김성종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을 오는 20일자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신임 김성종 청장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해양경찰 경정으로 특채된 뒤 본청 해상교통계장과 제주청 경비안전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태 현 청장은 남해지방청 안전총괄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에어부산이 코로나 여파로 줄었던 제주와 부산, 김포 노선의 항공편을 다시 늘립니다. 에어부산은 오는 28일까지, 제주와 부산 노선은 매일 왕복 3회에서 5회로, 김포 노선은 매일 왕복 2회에서 3회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제주와 부산 노선의 탑승률이 90%를 웃도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제주 여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